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빅 이벤트들이 대거 나왔으니까 소화할 시간, 교통 정리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어떻게 좀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마지막 거래일 분위기 상으로는 트럼프 색채가 조금 더 짙게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우리 뉴욕 증시 트럼프 색채 더 짙어졌죠.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실히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고요. 이와 함께 또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랠리다라는 키워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도지코인까지 전체적으로 트럼프라는 키워드와 연관 지어 보일 수 있는 것들의 급등세는 계속됐는데요. 특히 저희도 지난 주에 한번 브리핑을 했었듯이 머스크가 또 주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의 상승세는 더욱더 꺾이지 않고 굳건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와 S&P 500 지수, 다우는 44,000선을 장중에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는 어느샌가 6,000선 고지를 넘어가고 있네요. 자, 우리 시장도 느낌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저희도 분석을 했었던 조선,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체크를 했었는데 자, 조선과 우주항공 역시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되는 모습 볼 수 있었죠. 우주항공은 그나마 그 안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을 찾으라 하면 하나시스템이다라는 힌트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기업들의 시세는 유독 좀 탄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트럼프 색채를 조금 빼면서 펀더멘탈로 회귀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 섹터 있었는데요. 바이오와 2차 전지였죠. 특히 바이오는 알테오젠, 다이치 상표랑 라이센스 아웃이 부과된 게 특히 주가 상승 무려 15%까지 급등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ADC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만약 개발을 한다면 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전 세계 최초가 되는 건데요. ADC 치료제를 넘어서 이제 TPD라는 데까지 ADC 이 뭔가 SC 제형을 녹여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 시장에 훈풍을 더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 앞으로 갈 수 있는 상방이 더 열렸다고 봐도 될런지 무려 지난주에 10% 넘는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나면 어쩌면 IRA 폐지가 될 수도 있고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축소가 되면 그 섹터의 어떤 타격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심리에서 당분간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또 호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리비안과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돌이켜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테슬라 그리고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 벤츠, 포드 여러모로 다시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불어넣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셀 전체적인 3사가 다 같다라기보다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 그 기둥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의 움직임이 더 강했다라는 사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밖에 전력은 유일하게 수출주 가운데서도 차트를 보시면 벌써 전고점까지 다 왔네 싶을 정도로 언제 다 올랐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괜찮은 건지 여타 화장품과 음식료랑 다르게 반도체와 함께 AI 쪽으로 묶어봐도 될런지도 궁금해지고요. 끝으로 5G는 저희가 지난달부터 시황판에서 왕왕 짚어드렸었는데 RFHIC라든지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뭔가 그
급등락의 어떤 폭들이 너무 과해서 이것을 추세 상승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일기를 떠올려 봤을 때 5G가 엮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5G까지도 시간이 된다면 어떤 지속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 상승인 건지 점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무려 일주일간 20% 가까이 상승한 건데요.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니죠. 도지코인도 조금 전에 봤더니 거의 20% 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TSMC는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외신이 전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압박을 받은 건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AI 쪽만 국한된 거지 휴대전화나 통신기기용 반도체는 제공을 할 걸로 전해졌고요. 끝으로 트럼프죠. 바이든 지우기 채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당선 첫날에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는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라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민 관련해서 정책 수행이 1순위일 듯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IRA 폐지 또는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끝으로 일정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부터 당장 중국 관군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어떤 자구책을 발표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었던 내수 소비나 부동산 쪽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부채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를 보고 나중에 또 자구책을 더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중국 관군제 소비 심리에 타격을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저희가 11월 들어가면서 달력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게임주 모멘텀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G스타 개최가 있고요. 또 화요일에는 펄어비스, 네오위즈 그리고 시프트업까지 탄호 발급 이슈가 있었던 기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끝으로 매크로 단에서는 CPI 그리고 PPI까지 챙겨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한 이슈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주말 진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트럼프 색채를 좀 떠나서 어쩌면 펀더멘털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타자로 펀더멘털의 강자로 볼 수 있는 바이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ADC 쪽이라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추가 상승거리 좀 나올 만한 게 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지금 시작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기술 수출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거의 역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은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단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만 보더라도 한 4천억 원, 하나로 쳤을 때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형 플랫폼에 있어서 특히 이제 ADC에 접목시키는 것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짜리 이슈는 또 아닐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제죠. 항암제인 이제 그 에너투에 이 이제
SC 제형 플랫폼을 이제 접목을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에너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약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약품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규모만 하더라도 한 3조 원대가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어떠한 그런 캐시플로우 역할을 장기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만 한 280억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3,9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로열티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 로열티까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저번 주에도 이제 한 10% 넘게도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갱신을 하게 되면서 주의가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2의 알테오젠을 찾을 시기는 아직은 아니네요. 알테오젠 더 가니까, 그죠? 일단은 같이 보시면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네.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ABL 그리고 리가킨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도 아직까지 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장격으로 갔던 종목을 보면 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펩타이드 지금 기술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또 이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펩타이드 기술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개 미만의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이런 간소화된 의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동안 기존의 펩타이드를 보게 되면은 몸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2시간을 버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적용된 게 그동안 우리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삭센다 쪽에 이제 적용이 됐던 부분이고 요게 조금 한 발짝 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매일 투약이 아닌 주일의 투약으로 좀 바뀌었던 뭐 위고비 그리고 이제 젯바운드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발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그리고 길면 이제 분기까지 늘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펩트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일라일리와 관련해서 또 이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또 맺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이런 공동 연구 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펩트론을 여전히 좀 대장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삭센다를 보게 되면 규모가 약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고비 그리고 젯바운드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주 1회죠. 여기까지는 지금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맞는 거에서 주 1회로 넘어갔을 때 시장이 거의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월 1회 그리고 분기별로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플랫폼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 대장은 여전히 펩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제2 알테오젠도 비만 치료제계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병이라든지 기타 이제 질병에서도 지금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비만계 안에서는 제2 알테오젠으로 펩트론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힌트까지 얹어주셨네요. 자, 우리 주임님은 알테오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이번 알테오젠의 에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자면 네. 특히 일본의 이제 다이이치 산쿄의 이제 SC 제형 플랫폼 에로가 통째로 넘어갔었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ADC, SC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ADC 치료제에 대한 SC 제형 변경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이제 공통된 의견이 있지만 이 좀 확실히 독자적이고 확실히 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 ADC 치료제 관련해서는 독성 문제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영도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항암 치료에 관련해서 특히 독성 문제가 상당히 좀 있어 왔었는데 이 SC 제형을 통해서 이 고농도에 대한 그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ADC 치료제와는 좀 많이 다른 이벤트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DC 관련해서도 일단 뭐 독자적이고 좀 선두적인 치료제 쪽으로 좀 이제 시장을 좀 주목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ADC 치료제에 대한 SC 제형이 사실 알테오젠도 좀 독자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전에 피력을 네,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애로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좀 입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이 알테오젠이 갈까 안 갈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네. 사실 또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 알 수가 없다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ADC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는 게 지금 아예 임상 1상 이제 되고 2상은 패스가 되고 뭐 3상까지는 1상이 성공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 더 반영이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사실 성공한다고 기정사실화가 1상이라든지 2상이라든지 그런 성공 확률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것이 뭐 제가 1상이 통과한다고 2상이 된다, 3상이 된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보지는 말고 지금 이번에 대한 일단은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 나왔던 치료제들보다 확실히 좀 압도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1상 단계에서조차도 사실 이 임상 성공 확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히 접근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럼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사실 이 알테오젠 때문에 또 바이오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 일단 바이오의 전체적인 섹터의 밸류 상승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이미 다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정말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뷰는 전 좀 한 생각을 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특히 이번 알테오젠의 좀 이런 애로의 출현은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 시작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전체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개별주들 독자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옥석 가리기의 좀 시작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또 뭐 종목 간의 이제 갭 차이가 특히 심화될 단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종목을 뭐 비슷한 종목이 좀 있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왔었는데 기존에 했었던 종목입니다. 퓨처캠이라는 종목이고요. 맞아요. 퓨처캠을 좀 끌고 온 종목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특히 이 알테오젠 주주들이만 좀 알만한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수급이 비슷하게 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물론 약품에 대한 성격은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만 네. 이 독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에서는 사실 공통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특히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전리선 암, 그쵸? 방사선 치료. 의약품이고요. 네. 특히 이 방사선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 그래요?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2개 정도 상장사에서는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지금 뭐 거의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M&A 쪽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거의 한 2조 이상은 다 넘어가지 않나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특히 퓨처캠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한 6천억 정도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는 이제 한 3분기쯤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간 결과가 일단 발표가 났었고요. 이 중간 결과에는 특히 이 방사선 의약품으로 특히 허가를 받은 약 중에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라는 약밖에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 플루빅토 대비해서 특히 독성 문제도 확실히 좀 해결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투여량을 반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유의미한 좀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부분에서 플루빅토보다 좋은 효과를 보였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 알테오젠이랑 좀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퓨처캠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주임님이 저희가 제2의 유한양행 여쭤봤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 퓨처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급등을 하면서 방사성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이 정말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2의 알테오젠으로 퓨처캠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알테오젠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거리들이 많은데 ADC 관련해서 리가캠도 좀 궁금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시장은 SC 제형 변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더 많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짝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또 주말 사이에 저희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리비안 수주 이슈 말고 스페이스 X의
우주선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났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프로세스로 어디에다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머스크가 주인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정말 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네. 사실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슈가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는 요인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특히 이제 배터리 3사들이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 약화인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왜 못 받쳐주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캐즘 현상이 지금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추가적으로 그 원통형 배터리 특히 이제 테슬라에 이제 그 공급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또 리비안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또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뭐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좀 긍정적입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좋아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그 배터리 3사보다는 좀 ESS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장비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테슬라 실적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제 예상한 것보단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뭐 엄청난 성장은 또 아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역시도 지금 캐즘을 계속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업 내용에서 좀 뜯어보게 되면 ESS 쪽은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장세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가량 또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부분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 쪽에서 이제 52%가량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뭐 5%, 6%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 어떠한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S 관련 주 가운데서는 뭐 한중 뭐 NC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 가장 대장은 서진 시스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전방위 산업에 좀 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간헐성에 대한 부분들도 뭐 보완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어떤 대체제로서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ESS 관련해서 뭔가 사업에 진출한다. 아직까지 이런 투자 단계인 기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플루언스 에너지 등등 전 세계 이제 ESS 기업으로 가장 또 이제 큰 기업들에게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도 지금 이제 ESS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지금 한 50% 가량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제 모멘텀으로 보면 ESS 쪽에서는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비 매출만 하더라도 한 7천억 그리고 이제 이 기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또 1조 원 돌파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ESS 쪽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진 시스템이 앞으로도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어떤 테슬라, 머스크라는 키워드나 기대감으로 가기보다는 진짜 실체가 있는 쪽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ESS 안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서진 시스템을 꼽아 주신 거고요. 앞서 우리 주임님도 바이오에서 섹터 센티가 다 좋은 건 아니라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셀 3사가 다 같이 안 움직이고 그나마 계약 이슈가 많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아직 2차 전지를 있다. 사실 뭐 해리스 때는 잠깐 좀 살짝 네. 돌아선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도 좀 더 안 좋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요? 8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해리스 덕에 이제 상승분 그 정도도 좀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일단 테슬라로 엮어봤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좀 사실 2차 전지와는 좀 명확하게 좀 주가 방향성이 좀 갈리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보는 부분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IRA 폐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정책에 대한 폐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마치 뒤엎게 된다면은 취임 전에는 특히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동맹이 있으니 뭐 사실 전기차 괜찮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 산업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행보를 봤을 때는 사실 얻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그런 산업의 개발보다는 사실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 있는 목적을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 뭐 폐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축소 이슈를 미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포드나 리비안이나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기업이랑 협력을 맺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물론 말씀해주신 보조금 이슈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네. 지금 IRA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백지화 가능성 상당히 좀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특히 뭐 미국 외신에서 워낙 많이 다뤘었지만은 그 사건 관련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보조금이 완전 백지화되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삭감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기업은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특히 중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네. 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IRA 부분인데, 저가 배터리가 오게 되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 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두 분의 어떤 뷰들 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주, 대표적으로 상반기를 휩쓸었던 3대장 가운데 하나인데요. 화장품이나 음식료는 좀 지지부진을 하거든요. 근데 전력은 보니까 어느샌가 벌써 고점까지 다 왔어요. 이거 뭐 투자 전략을 수출주인데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 트럼프가 전기 부족한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필연적으로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저는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방산이랑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 전력기기 쪽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한번 이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의 어떤 실적을 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자본 지출이 여전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좀 쓰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쪽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이런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았던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쪽은 지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겨나는 그런 시기라고 좀 판단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2기 때부터는 저는 빅테크 기업들 오히려 지금 상반기보다 추세 훨씬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늘리려면 전기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수출이 또 북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 일렉트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도 사실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수출기를 텄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같은 맥락에서 어쩌면 전력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용빈 주임님 또 표정이 어두우신데 네. 전력도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이 물론 이제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그죠.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지만은 네. 사실 이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도 있다 정도 왜요? 비관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심스러워할 정도까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 적다라는 좀 불평불만이 많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제가 상향을 갈 수 있는 시나리오라든지 하향 갈 수 있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 거기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향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AI 데이터 센터 발 수요가 여전히 또 많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투자가 계속되게 되면서 전력망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거의 계속 터치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1,400원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뭐 수출주로서 한 번 더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 특히 단기적인 이슈에 국한된 부분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기 수요라는 것은 이 경기랑 특히 민감하게 좀 비례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엔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특히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서 이 GDP 성장률 예상치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년 GDP 성장률은 한 2.1%로 상당히 좀 낮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파리 기후조약 탈퇴라든지 그런 뭐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정책이 좀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력망을 끌고 왔던 수요는 사실 먼 곳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전력망에 대해서 다시 재개편을 한다 이런 투자가 사실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는 한 49점 정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박하시네요. 아니 근데 뭐 하향 시나리오도 저는 굉장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에 구리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력도 전력이지만 영향을 받지만 또 전선주들의 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연결고리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어느 쪽으로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하향 시나리오가 잘 갈린다라는 의견이 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주들 점검을 마쳤고요. 끝으로는 이번 주 전략 좀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좀 바뀔까요? 네, 우선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관점은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 확대에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대선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 쪽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대가 끝났고 아직까지 그 세부사항이 크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미국의 눈치 보기에 좀 들어간 것으로 그렇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2,000조 가까이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다만 이게 당장의 소비 진작이 아닌 어떤 지방정부 부채를 갚는 데 쓰였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게 사실 이제 대선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양책 발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광군절을 포함해서 네.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소비 관점에서도 이런 관련주들 조금 저감해서 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화장품, 또 중국 비중 높은 아모레라든지 코스맥스 이전에 또 관심주로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